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역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가 지역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안 하니까 이제 지역이 궁금해서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지역 이야기에 되게 궁금해 하셨지만 안 하니 이제 떠났어요. 많이 떠나시고 오히려 부동산 기초방송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제 불인이들한테 제가 인기가 많은 방송이 됐어요. 지역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가 아파트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기초상식만 얘기하니까 재미없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죠. 근데 제가 지역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를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지역 찍어주기다, 뭐 아파트 찍어주기다 이런 이제 타겟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두려운 마음에 잠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 닥터 아파트에 분양된 아파트의 그 분양 가격을 딱 보고 야 이거 분양 가격 장난 아니네. 그런데 이제 딱 경쟁률을 보니까 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이 지역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탄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냥 뭐 꼭 지역 찍어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고 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들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예요.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는 이 서울시 은평구와 경계선을 두고 있어요. 서울과 경계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한강을 남쪽으로 끼고 있죠. 길게 남쪽으로 끼고 있는데 어쨌든 강북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와 경계를 두고 있고요. 밑으로는 길 건너 강 건너 김포시를 또 이웃으로 두고 김포시 옆에는 김포공항이 있고 마곡이 있죠. 이렇게 고양시는 여러 이제 유명한 그런 시들을 두고 있는데 이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가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힘을 쓰지 못했냐면 이런 주변에 공급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김포도 공급이 많았고 파주도 공급이 많았고 고양시 안에서도 이런 공급이 많았어요. 뭐 삼성지구라든지 원흥지구라든지 뭐 지금 지구들이 많아서 공급이 계속되니 사실 고양시 딱 봤을 때는 뭐 서울하고 그렇게 먼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일단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 강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여기 서울까지 나오기 그 교통과 도로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유로를 타고 강변북로 타고 뭐 올림픽대로 타면 서울로 안 밀린다면 굉장히 빨리 서울의 도심으로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도로가 항상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 물론 경의중앙이 있고 3호선이 있지만 경의중앙이 배차 간격이 굉장히 굉장히 넓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가 조금 버겁다든지 또 3호선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돌고 돌아서 서울에 진입하려니까 너무 멀다든지 저 아시는 되게 유명한 분들 일산에 살고 계신데 서울 한번 나오려면 너무 산 넘고 물 건너 막 정말 자다 깨서 오면 진짜 강남에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아 그래서 이게 일기 신도시 중에 처음에 기대와 달리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일궈내지 못한 도시가 일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일산 신도시에 이 고양시에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죠. 뭐예요? GTX가 이제 여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GTX 발표가 나면서 착공을 탁 하면서 또 같이 종합선물 세트로 뭘 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거기가 이제 일산 신도시죠? 그 다음 덕양구, 이렇게 세 개 구를 갖고 있는데,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안에 여기 킨텍스가 있잖아요. 여기 킨텍스 역에 이제 GTX가 딱 들어오면서 조정적으로 묶여버린 거, 고양시 전체가.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일산 킨텍스역 앞에 있는 그냥 새 아파트 원시티만 사실 막 엄청나게 피가 형성됐겠지 나머지 구축들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너무나 일산 시민들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덕양구도 지금 지구들이 굉장히 많죠. 이 지구의 새 아파트들은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뭐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많이 올랐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어떻게 보면 일산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해제 조치가 취해졌죠. 그래서 7개 지구를 제외하고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단 말이죠. 이제
작년 11월 8일 날. 그래서 그 7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보는 지구들이에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삼성, 원흥, 지축, 향동, 그 다음에 덕은, 킨텍스,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리월드. 결국 뭐예요? 킨텍스, 지텍스들은 킨텍스죠. 그래서 일산 동구 서구에는 킨텍스, 한리월드 있는 지역에만 조정지역이고, 이 덕양구는 이 오래된 데 말고 화정이나 행신 빼고는 능곡이 안 들어갔습니다. 능곡 안 들어갔고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렇게까지만 들어갔죠. 경기도 고양시가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긴 했으나 어쨌든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새로운 지구 안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 아파트들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이 훨씬 더 많이 될 것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고양시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됐던 이런 일산이나 이런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지구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입지가 많이 변하는 건 전부 다 플러스 요인을 작용하리라고 봐요. 또 이제 공급 물량을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고양시 인구수가 104만 4천 명, 굉장히 큰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2019년도에 공급이 되게 많았어요. 뭐 뜯어서 보면 향동이라든지 이 킨텍스, 꿈의 그림과 원시티, 그 다음에 지축 이런 데 좀 들어왔고요. 올해 2020년대는 향동이 조금 들어오고, 식사지구 조금 들어오고, 지축이 조금 들어오고 사실 근데 많진 않죠. 이게 워낙 고양시가 넓게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생활권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생활권에 조금 들어오고, 내년에는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내후년에 덕은이라든지 능곡이라든지 식사지구 조금 일산 신도시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통틀어 2020, 2021년, 2022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공급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고, 이걸로 인한 상승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고양시 덕양구만 뜯어봤을 때 화정, 행신, 능곡 지금 되게 핫하잖아요. 삼성지구도 굉장히 핫했었고, 지축은 바로 서울 옆이라 또 은평과 경계를 두고 있으니까 되게 핫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예정되는 데도 있고, 바로 옆에 향동지구도 향동역이 생긴다고 해서 또 지금 또 새롭게 핫해졌고, 요번에 분양한 이 덕은지구는 사실 고양시라고 하기엔 너무 애매한 게 거의 서울에 붙어 있죠. 지축지구도 고양시라고 하기엔 너무 옆에 은평과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 거의 서울 가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덕은지구도 마찬가지인 게 굉장히 좋은 게 밑으로 남쪽으로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옆에 노을공원, 월드컵공원이 있고, 바로 옆에 상암이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그렇게 교통이나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덕은지구도 그냥 준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그런 분양가를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닥터아파트에 들어가서 이 분양을 딱 눌러서 분양 캘린더에 딱 들어가면 이제 경기도에 고양시에 접수 딱 눌러서 보면 여기 DMC 리버파크자이 A4블럭에 분양을 했단 말이죠. 5월 6일날 1순위를 받았는데 분양가 보시면 84가 8억 8,590만원이에요. 고양시가 분양가가 거의 9억이라는 거죠. 9억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과연 완판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률은 어디서 알아보냐면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약 일정 및 통계, 그래서 분양정보 경쟁률 이걸 딱 클릭한단 말이죠. 딱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고양시 덕은 DMC 리버폴의 자이도 있고 리버파크자이 이거죠. 경쟁률 옆에 딱 누르면 여기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렇게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첨 가점이 최저점 41, 최고점 69. 점수가 낮지 않네요. 그죠? 최고점 69점, 61점, 64점, 69점. 야, 그런데 어쨌든 1순위 다 당해지역 마감이에요. 1순위 마감. 경쟁률이 뭐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1순위 마감이 됐다는 거죠. 이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1순위 마감이 됐다는 건 이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덕은지구가 물론 경기도 고양시에 있지만 서울에 인접을 하고 어쨌든 입지가 되게 좋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어쨌든 이게 등기를 쳐야 된단 말이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이제 아까 조정지역 묶였잖아요. 청약 과열 지역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 실거주 아니면 되게 힘든 그런 지역에 9억 가까이 되는 분양가, 이거를 청약금액 경쟁을 보니까 어쨌든 완판을 한 거면 이 지역의 신호탄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세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경기도 고양시도 9억 가까이 분양가 먹히는구나. 물론 그 킨텍스 역 앞에 있는 원시티라든지 꿈의 그린이 GTX 바로 초 역세권에 있는 이 새 아파트들이 뭐 9억, 1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 고양 더군지구에 뭐 9억이 어때서 받아줄 수 있어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 고양시에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고양시가 굉장히 가서 보면 입지가 되게 좋은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도시로 만들면서 일단 택지집으로 만들면서 다 평지에 다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미 학원가도 형성이 다 돼 있고 자연 안에 일산 호수공원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자연 쾌적성이 되게 좋단 말이죠. 교통이 좀 부족했지만 교통 GTX까지 들어오고 어쨌든 3호선이 있고 경의중앙이 있고 경의중앙도 어쨌든 대곡에서 만나니까 나름대로 경의중앙선인도 호재가 작용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기도 고양시가 서울 주변에 있는 그런 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굉장히 이 상승의 기류를 타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죠. 왜냐면 대장주, 그냥 GTX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만 올랐지 사실 다른 애들은 별로 이제 굉장히 오랜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요. 물량이 많은 이유도 많았고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오르기도 무섭게 조정지역이 되면서 막 더 힘들었고 지금 고양 더군지구 이런 신호탄 터져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 고양시 안에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조정 지역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서러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비조정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든지 뭐 신축이 될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인기가 더 많아지겠죠. 물론 신축들이 인기가 많아지면 굉장히 입지가 좋은 그런 일산 신도시 내 구축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일산에 가서 사십시오, 뭐 경기도 고양시 가셔서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이벤트를 겪고 나서 이런 변화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다른 지역에 이런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 5월 11일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떤 지역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히 또 살펴보면 나중에 복기를 해보면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대해서 그냥 이런 지금의 흐름,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역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궁금하면 한번 또 가보시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